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국 장관은 뉴요커의 기사를 공유하며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조옥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비난하는 뉴요커 기사네요. 타이틀만 번역하자면 걱정스러운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적나라하게 까고 있고 최근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도 다루고 있네요. 참고로 뉴요커는 중앙일보에서 평가하기를 시사 이슈부터 문화예술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엘리트층이 즐겨보는 매체라고 소개했고, 주간조선에서는 간단히 말해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교양지가 뉴요커다. 당연하지만 지식인용 잡지답게 뉴요커에 글을 한번 씹는다는 것만으로도 미국, 아니 세계를 대표하는 문화인으로 통할 수 있다고 뉴요커를 극찬하기도 했지요.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뉴요커의 이 기사가 흥미로운 건 윤석열이 정권을 잡은 뒤 여성 인권보호, 집회의 권리, 언론 자유를 줄여왔다는 내용으로 전개되다가 결론에는 이러한 윤석열 정권을 미국 정부가 가만히 둘 것이냐는 겁니다. 최경영 기자는 이렇게 밝혔지요. 뉴요커 홈피 우측 상단 데일리 커멘트에 실려 있습니다. 눈에 띄는 위치,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2004년 이후 대선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 등 다른 주요 유력지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발표했는데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 인사들과 고민의 지점이 비슷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특히 저널리즘에 천착해왔는데요. 이 칼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상황을 드라이하게 나열하면서 MBC나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얼굴이 붉어지는 부분은 인권 탄압하는 인도나 베트남과 한국을 같이 놓으면서 미국의 우방이지만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80년대로 돌아가는 한국을 미국 정부가 그대로 놔둘 거냐라고 질문하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지적한 미국 유력 언론의 경고라는 말의 뜻은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되지요. 즉, 미국 내에서도 윤석열 정권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이고, 한일 관계를 해결했다는 바이든의 외교 성과의 자랑질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지난 38차 촛불 집회에서 강연했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은 윤석열, 바이든, 기시다의 안보 협력의 위험성에 대해 강연하며 이렇게 발언했지요. 여러분, 한 가지 희망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국이 한국을 호구로 보다가 처음으로 긴장한 국면이 있습니다. 한국은 절대로 반미 정서가 생길 수 없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신경을 썼느냐? 바로 효순 미선 사건 이후로입니다. 미국이 우리 국민의 움직임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미국이 긴장하면서 바라봤습니다. 최근에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한중 관계를 망칠 뻔했습니다. 중국이 대한국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주장하는 반대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도 한국을 하나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 뭐냐 하면 시민과 이 정부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부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도 한국을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투자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공정권 탄핵이 무르익은 것이고 그 주체는 곧 대한민국 국민, 시민이어야 한다 이거지요. 이제 광장에서의 촛불 시민의 분노와 외침이 공정권과 바이든에게 동시에 울려 퍼져야 될 시간이 됐다 이겁니다. 자, 이처럼 조국 장관은 마치 인질 구출 작전을 완료해 적을 섬멸하듯 대반격이 느껴집니다. 조국 장관은 저서 DK의 눈물 출간에 맞춰 겸리공을 비롯해 다스베이다, 알릴레오 등에 출연했고 이어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기각에 따른 한동훈 검찰의 무능을 비판했고 박병권 판사의 내사를 비판하는 글을 공유했으며 2019년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사진도 업로드했지요. 이어 한동훈 검찰을 향해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 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첫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 및 관계인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양평 고속도로 변경 의혹을 수사하는 것. 둘째, 국정농단 사건 수사하듯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용산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는 것. 셋째, 조국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차명 주식 의혹 수사하듯 김행 장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는 것. 넷째, 조국 장관 및 그 자녀 수사하듯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및 과장, 엄밀한 시간 확인을 수사하는 것.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는 완전 개소리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과 조폭의 차이점은 검찰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권력을 통한 공적 집단인 것인데 그것이 사유화되었다는 건 지금의 검찰은 조폭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한동훈과 관련 정치 검사들과 비리 검사들의 탄핵을 국회에서 일상화해야 하지요. 자, 지난 4월에 출범한 민주당 원외 인사로 구성된 정치개혁 모임 더 세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죽이기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폭주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동원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검찰 독재의 정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다.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무려 727일 동안 3개의 청, 70여 명의 검사가 376회 압수수색과 6번의 소환조사를 벌였다. 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공권력 남용 끝에 나온 결과는 구속영장 기각이다. 검찰은 오래전부터 수사를 빌미로 정치를 해왔다.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감옥에 보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인 이시원을 징계하기는커녕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것이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권의 민낯이다. 무소불위한 검찰 권력의 행패를 지켜본 국민의 분노는 곧 다시 검찰개혁의 들불로 타오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적제 고용 억지 수사의 실패를 인정하고 한동훈 장관을 파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상식과 양심을 가진 정권이 아니다. 국회가 나서서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억지 수사 말고도 한동훈 장관의 말대로 차고 넘친다. 첫째, 한동훈 장관은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이재명 제1야당의 대표를 수시로 공격하는 발언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은 탄핵되어야 한다. 둘째, 민주주의의 기본은 삼권분립이다. 한동훈 장관은 행정부 소속 국무위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존중하기는커녕 오만하기 짝이 없고 국회에 출석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말꼬리 잡고 비아냥거리고 시비 걸기 일쑤이다. 국회를 무시하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은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 범죄를 저질렀다.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야당의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으려는 비열한 정치행위다.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 위반이다. 넷째, 한동훈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시행령을 통해 파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을 위반한 것이고 상위법을 무시한 검찰청법의 위반 행위다. 다섯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한동훈 장관은 패소할 결심을 한 것처럼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승소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인 성실의무 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여섯째,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 설치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위반이다. 법무부가 법을 위반하면서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었다. 한동훈 장관이 만든 인사관리검증단은 국무위원 검증에 대부분 실패하고 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인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성, 전문성, 역사의식 모두 내팽개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 추천으로 모든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인사검증의 최종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7째, 김건희 주가 조작과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후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당대표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의혹에 대해 본인과 주변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도 없이 감행하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일치하고 있지 않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직무유기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 8째, 한동훈 장관은 검찰 특활비 관련하여 자료가 오래되어 휘발되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특히 2017년 9월 이전 특활비 자료를 2개월마다 폐기하였다. 이는 공공기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동훈의 탄핵은 민주당만의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을 심판해야 한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다수당인 민주당의 단합된 힘과 국회의 권능을 보여주기 바란다. 검찰개혁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정치개혁 모임 더세로 최강욱, 이재강, 황현선, 박성수, 최현일, 조일출, 박영기, 부승찬, 윤재관, 박성호, 조상호, 현근택, 이경, 여준성, 김준혁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한동훈의 탄핵 사유야말로 기네스감이다 이겁니다. 강민정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뻔뻔하고 당당하게 상권분립 파괴하는 윤석열 정부, 국회 통과 법안들엔 줄줄이 거부권 행사, 여당 의원의 실형 선고한 담당 판사 내사 착수, 입법부 사법부 부정하면 내 세상이라 착각하나 본데 실은 행정권력도 부정된다는 진리를 모르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 자기 발등 찍기 라고 밝혔듯 조국 장관과 이재명 대표에게 했던 것 그대로 이제는 윤석열과 한동훈 차례인 것인데 과연 그들은 버틸 배짱과 맷집은 있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